1시 반부터 사전회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 보복 수사의 여러 영역들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연이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치 보복 수사를 중단하거나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모았고요.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계속해서 대응해 나간다, 이런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민생경제 위기와 코로나 재확산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외면한 채 보복 수사와 공작 정치에만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실이 각종 수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권력기관이 한통속이 되어 벌이는 무리한 청부 수사의 끝은 결국 국민적 심판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30% 선이 위협받는 실정입니다. 정치 보복에 골몰하면 할수록 이 정권은 점점 더 추락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진행해야 할 핵심 수사 영역은 민생 수사다, 이렇게 우리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사전회의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거에도 경제 위기가 가중되면 이런 틈을 활용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범죄적 행위들이 횡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집중할 때이다, 이렇게 우리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종 민생 수사라고 한다면은 물가 고물가 시기의 매점 매석, 혹은 유통의 불법 행위, 혹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기획부동산의 고의적인 부동산 가격 인상 행위 등 또 여러 다양한 그런 민생 영역의 수사들이 진행돼 왔었습니다. 지금은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 민생 수사로 검찰, 경찰 등 각종 수사기관의 인력들을 동원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금 아까 잠깐 점검해 왔습니다마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고소인 고발인이 모두 다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하는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민생 수사와 각종 고발 수사들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수사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충고를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북송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현 정부가 그 탈북자들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16명을 살해한 그 흉악범들을 사형에 처하였을까요? 아니면 국민들 사이를 활보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처럼 선택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여기에 형사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적 공격으로 보입니다. 검찰, 경찰에 1년, 2년 넘도록 처리를 못하고 있는 민생사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부족한 수사 인력을 빼내어 정치적 수사에 투입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또 대선에 출마했던 양당 후보의 부인들을 상대로 한 수사의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한쪽은 지나치게, 한쪽은 너무 관대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적절한 수사는 중단해야 합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 또한 절차와 방법을 시정하여 공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군사정부 시절같이 검찰 계엄 상황하에 검사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국정원, 금감원, 행정부 곳곳에 윤석열 친위 검사들이 포진하고 민생 범죄를 다루는 형사부에까지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배치되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 날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대면 브리핑을 자처하더니 엽기 살인 용의자 추방 사건과 관련해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는 검찰에 대놓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하달합니다. 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이 하달되자마자 검찰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단행합니다. 7월 6일 국정원의 박지원 서훈 원장 고발, 7월 12일 통일부의 자극적인 사진의 연출,
7월 13일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7월 14일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까지 숨가쁘게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모든 것이 단 8일 만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당시 논란이 되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사건과 논문 표절 허위 이력 사건 등은 지금도 4개월여가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인 반면 문재인 정부의 야당에 대한 수사는 결론을 정해놓은 것처럼 전광석화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건희는 황제 수사, 전 정부는 깡패 수사라고 부를만 합니다. 이를 기획 연출한 총감독이 대통령실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국정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던 USB에 북한 원전 건설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고 살펴보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마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북한 엽기 살인 용의자 추방 사건에 이은 후속편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속절없이 떨어지는 시청률과도 똑같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볼 때 윤석열 정부의 정치 공작 드라마는 재미도 의미도 감동도 없는 삼류 드라마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말씀드립니다. 국민과 야당은 수사 대상도 공작의 대상도 아닙니다. 과거 군대를 앞세운 공포 공작 정치의 말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검찰을 앞세운 공포 공작 정치는 결코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모두 15건 정도 된다고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두 전직 국정원장까지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투입된 검사만 17명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지청급 규모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검찰은 이제 범죄정보 수집 부서를 되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의 수사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입니다. 걸릴 때까지 파보겠다는 겁니다. 한강 백사장의 모래를 다 파헤쳐서라도 기어코 바늘을 찾아내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통령실의 직원 채용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탓하느라, 전 정부 탓하느라 자기 집 기둥뿌리 썩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이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검찰 수사의 고삐를 당기면 당길수록 스스로의 정치적 명운을 재촉한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연이어 수사 개입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안 된 것이 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경찰 수사주의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명백한 수사 개입 의지이자 불법적 경찰 장악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이 아닙니다. 국가수사본부장도 아닙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공식 라인을 모두 무시하고 대통령의 참모인 장관이 나서서 대체 무슨 수사를 어떻게 지휘하겠다는 말입니까?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는 강행하고 권력의 국민적 의혹이 걸린 수사는 무마하려는 너무나 명백한 의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을 정권 지키기의 수단으로 특히 경찰 수사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됩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우유가 아니라 도구로 쓰려는 지금의 장관의 행태 분명히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묻습니다. 민생이 위태로운 지금 국정 운영을 오로지 대북 이슈, 과거 이슈, 수사 이슈로만 끌고 갈 것인지 이제 곧 국회가 열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민생에 올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정 정국을 위한 권력기관 장악이 도가 지나칩니다. 경찰 장악을 위한 경찰국 부활에 이어서 검찰의 수사정보 기능 복원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거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린 범죄정보기획관은 광범위한 동향 파악과 정보 수집 기능의 폐해가 지적되어 문재인 정부에서
기능과 권한이 축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 썼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나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 등이 전형적인 과도한 정보 수집 의 폐해로 인한 것입니다. 이 검찰의 이러한 독단적인 행위는 국민과 국회를 얕잡아보는 행위입니다. 향후 과거 범정 관련된 사찰 논란이 재현될 소지가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부 부처들이 앞다퉈 충성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국가정보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가 뒤질세라 과거 입장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권력 바라기가 되어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도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사정기관이 한몸이 되어 노골적인 정치 보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또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를 겨누며 조사에 임하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대통령실이 부품 공작과 정치 보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미 제 손에 쥐었고 경찰국 신설까지 확정되었으니 이제 지시만 하면 만사 형통이라는 뜻입니까?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원장들을 고발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10일도 채 되지 않아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출국 금지, 서훈 전 원장에 대한 입국 통보 조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대대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메인 서버에 남기 때문에 자료를 삭제할 리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보고서 자료를 확보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짜 맞추기 수사와 아니면 말고식 흠집내기 수사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보복 수사하면 깡패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이고 깡패 수사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겁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보장, 적법 절차를 지키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권 수사 원칙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수사 개입은 안 하겠지만 지시는 하겠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주면 사정기관들이 알아서 수사할 테니 굳이 개입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국면 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도끼로 제 발등을 찍게 될 것입니다. 정치보복 수사에 국민들은 이미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의 지지율 추락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정치보복 수사를 멈추십시오. 건불 10년, 하무 11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오늘 통일부에서 지금 곧 영상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국정 관련한 이에 대한 좀 입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부 부처들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기존에 결정된 입장들을 180도로 바꾸고 있는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완전히 곤두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개된 다음에 여전히 이 수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 여론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나가서 영상까지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야 어디 정부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우리 내각의 이 정부 부처들이 충성경제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 국가를 봐서도 바람직럽지 않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까지 공개하게 된 그 배경을 좀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이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이 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현 시점 윤석열 정부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16명을 죽이고 이쪽에 우리나라 쪽으로 온 이 사람을 과연
재판을 해서 사형을 집행을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은 국제법상의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저쪽에 넘겨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처리를 받도록 하는 게 옳겠습니까? 예, 국민 정서상 지금 정부가 하는 식의 그런 결정을 기대하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국민 정서에 맞게 그렇게 처리하는 게 옳은데 지금은 이전에 이루어진 일들을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싸움 맞추기 수사하듯이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최대한 공개를 해서 요런머리를 하고 그리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말씀 중에 아까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 약간 그 탈북 어민들이 약간 저항하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하려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색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미 사진 공개를 통해서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알려진 내용인데 여하튼 지금까지의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이 여전히 이게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오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영상까지 끄집어 내는 모양인데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이전에 다 이 통일부에서 문제 없다고 결정한 사항을 정반대로 바꾸고 또 그거를 입증하겠다고 그런 영상을 꺼내드는 거 이거가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영상을 공개해도 별로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란 말씀. 예,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라서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선상에서 16명을 죽이고 이런 흉악범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고 사형을 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이거를 근거도 있기 때문에 돌려보내서 그쪽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맞느냐 이 판단의 문제고 그런 내용들을 전부 확인한 상태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던 사건인데 이전 정부에서 결론 내린 사항을 그것도 그 결론 내리는데 관여했던 통일부가 그때 있었던 자료 새로운 증거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있었던 자료를 다시 내밀며 결론을 바꾸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이런 식의 사건 수사에 대해서 이게 정치보복 수사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